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20주 동안 거의 20주 동안 사진에 대해서 여러분이 수업을 해왔는데 이번 주부터는 다시 컴퓨터 기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전 시간에 가을에 사진을 찍어야 될 그런 베스트 스팟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거기에 조금 첨부해야 될 것을 오늘 조금 해드리고, 그리고 일단은 컴퓨터를 먼저 시작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그 사진 스팟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잘 듣고 그동안에 배웠던 것을 사진을 한번 찍어 보셨으면 해요. 네. 자, 지금 현재 컴퓨터 기초강좌는 이걸 왜 하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진을 찍어서 결국에는 컴퓨터에다 사진을 옮겨 가지고 작업도 해야 되고, 또 사진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컴퓨터를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알아야 집에서 휙스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치는 거고, 또 여러분이 나중에 전도사나 아니면은 도목사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각 선교지나 이런 데 가시면 직접적으로 다루셔야 될 기본적인 게 또 컴퓨터이기 때문에 뭐 사진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똑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세 가지를 묶어 가지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거의 20주 동안에 지금까지 사진을 여러분이 해오셨기 때문에 다시 컴퓨터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다시 영상 편집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일단은 컴퓨터 강의 일정은 첫 주차 오리엔테이션은 필요가 없고, 그냥 컴퓨터의 첫 주에 컴퓨터의 구성, 그리고 컴퓨터의 조립, 메모리 카드, 그 다음에 마이크로 카드, USB, 그리고 실기 조립인데 실기 조립은 안 하겠습니다. 직접들 해보셔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그냥 넘어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냥 컴퓨터의 구성과 메모리 카드, 마이크로 카드, USB 그리고 그렇게 5주 정도만 컴퓨터를 그렇게 할 예정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윈도우 설치인데, 윈도우 설치는 대충 어떻게 한다는 것만 알면 되지, 요즘은 웹사이트나 이런 데에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아웃라인만 잡아가지고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 하면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컴퓨터는 그냥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생각할 때 계산기. 예전에는 계산기가 단지 숫자의 통용으로만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점점 그게 데이터가 광범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중앙 처리 시설을 만들어 놓고 밖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이런 수준으로 해가지고 예전부터 나사가 이렇게 했었죠. 예전에는 나사도 직접적으로 수학을 풀어가지고 어디에 달나라를 갔다가 와가지고 떨어질 건가, 그걸 다 영화도 그게 나온 적 있죠. 수학을 다 풀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근사치를 한 다음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데이터 용량이 굉장히 처리 용량이 좋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이게 좋아진 거죠 옛날보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중앙 처리 시설이 있어가지고 요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런 식의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중앙 처리실과 이 밖에서 오퍼레이팅 하는 그 시스템이 연계가 돼 있어서 여기에서 이쪽 것을 빼다 쓰고 그렇게 했는데, 훗날에 IBM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플라피를 넣어가지고, 플라피가 예전에는 무지 컸어요. 큰 플라피도 있고 작은 플라피도 있고, 우리가 썼던 5와 2분의 1이라는 플라피가 있었는데, 여기다 플라피를 넣고 쓴 게 보통 우리가 쓴 게 뭐 512K 정도 플라스틱 재질로 생긴 거, 옛날에 초창기 때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못 보셨을 수도 있고. 근데 그 플라피를 사용해 가지고 쓰다가 훗날에 그 다음에 XT라는 컴퓨터가 이렇게 나왔어요. XT. 그 이전에는 플라피를 2개 달아가지고 A에서 B로 이렇게 카피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용량이 굉장히 작은 거죠. 이 당시에는 하드 드라이브라는 건 없었어요. 거의. 그냥 메모리 칩에다가 부팅만 되게 해가지고, 플라피 투 플라피에다가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쓰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 다음에 XT가 나오면서 5와 2분의 1 플라피에다가 그 다음에 720p 작은 사이즈 플라피가 이 당시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2개를 써가지고 용량이 커진 거죠. 자, 그럼 프로그램을 뭘 썼겠어요? 여기서 다스를 쓴 거예요. 다스. 네. 다스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이 당시에 처음 나오기 시작한 게 다스 뭐 2.0, 3.1, 옛날에 다스가 3.0, 3.1이 유명했었죠. 그냥 오퍼레이팅으로 해가지고 직접 쳐가지고 연산이 된 거죠. 그러다가 지금은 찾아보기는 박물관에나 가야 있을지언정 286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286세대, 386세대 하는 이유가 2세대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컴퓨터가 286, 386이 나오고, 그 다음에 최신 그 당시에 획기적으로 나온 게 이제 486 세대에서는 제대로 쓴 거죠. 그러고 나가지고는 현재에 와가지고는 이제 i7 세컨 제너레이션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지금 현재의 컴퓨터가 현존하게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컴퓨터의 변천사예요, 변천사. 이건 딴 문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대충은 이렇게 컴퓨터가 이렇게 변천이 됐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돼요. 자, 컴퓨터가 1984년도에 맥킨토시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때는 바이러스가 적으면 진짜 주사기가 있어가지고 그 구멍에다 이렇게 주사를 넣어가지고 바이러스 잡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84년, 86년, 87년, 89년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93년 해가지고 쭉 해서 이렇게 맥의 변천사예요. 이건 아까는 IBM 쪽이고 이건 맥의 변천사란 말이에요. 애플에서 나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컴퓨터도 지금 삼성 거, 일반 삼성 거, 그 다음에 아이폰 이렇게 2개로 분류하듯이 컴퓨터도 아이폰 컴퍼니의 애플이죠? 애플과 일반 IBM 스타일의 그 컴퓨터가 이렇게 두 개로 양분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맥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변천을 해가지고 디자인 다르게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2007년도 것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대충 이 컴퓨터가 이렇게 변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컴퓨터의 종류는 이제 기종별로 보는데, 아까 얘기한 그것은 맥킨토시용은 맥킨토시용 프로그램을 쓰는 거고, 우리가 쓰는 그냥 일반 PC는 윈도우 호환 기종이다 해가지고 운영체제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OS라고 하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윈도우 체제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더스 시스템으로 썼는데, 그 후에 윈도우 95, 윈도우
3.1, 뭐 3.1 이후에서부터는 윈도우가 나왔죠. 5.0, 5.1 이렇게 해가지고 윈도우가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의 윈도우 10까지 온 거예요. 10까지. 그러니까 컴퓨터도 발전했지만 똑같이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이렇게 변한 거죠.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컴퓨터는 기종별로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맥킨토시 스타일, 맥킨토시 스타일이냐 윈도우 스타일이냐 두 개로 양분되는데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집에서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은 운영체제가 윈도우로 돌아간다는 거. 그 대신 맥킨토시 맥 기종들은 운영체계가 맥 OS라고 해가지고 따로 해가지고 프로그램도 오피스나 이런 것을 돌릴 때는 오피스 프로그램은 똑같은데 맥킨토시에서 사용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작동을 하는 맥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윈도우 시스템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일반 윈도우 시스템에서 쓸 수 있는 그것만 써야 돼요. 자, 근데 요즘에 와서는 타로 건다고 타로 맥킨토시 기종을 사가지고 포맷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도 같이 이 윈도우 것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넣고 쓰기도 한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컴퓨터는 두 가지로 양분을 한다. 자, 컴퓨터 기초개론은 컴퓨터 이제 종류와 크기별 용도가 있는데, 자,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다니시는 휴대용이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는 우리가 데스크탑이라고 그러죠. 데스크탑. 컴퓨터는 휴대용 노트북이 있고, 그 다음에 데스크탑이 있는데, 데스크탑은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휴대용은 휴대하기가 편해서 업무를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쉽게 쓸 수가 있는 반면에 데스크탑들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가지고 다닐 수 없고 하다는 그런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데스크탑 컴퓨터를 먼저 보면 장점은 성능이 좋다. 성능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성능 확장이 용이하다는 거. 그런데 단점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어렵다. 무거운데 그걸 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 대신 반대로 노트북 기반 컴퓨터들은 가볍고 요즘은 조그마한 굉장히 작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휴대가 굉장히 가능하고 데스크탑에 비해 어때요? 성능은 다소 떨어져요. 휴대해가지고 쓸 수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그게 튼튼하게 만들어지겠어요? 놓친다든가 하면은 액정이 깨진다거나 케이스가 나간다든가 아니면 속에 있는 조그마한 하드가 있는데 그 하드가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서지겠죠. 노트북 속에는 요만한 사이즈의 하드가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작죠? 근데 이 하드는 일단 데스크탑의 하드는 이렇게 커요. 엄청나게 크고 작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분이 되는데 이것은 그래도 크기 때문에 충격을 많이 잘 흡수를 하지만 반면에 노트북용 컴퓨터들은 어때요? 작기 때문에 충격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충격을 꽝 줬을 때 하드가 나간다. 그러면 작동을 안 하겠죠. 그러면 이 하드만 바꿔주면 돼요. 지금 우리가 윈도우다 이렇게 프로그램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다 얘기하는데 일단은 CD나 플라피나 예전에는 플라피고 지금은 CD인데 요즘은 CD가 없는 그런 적이어 갖고 USB로 해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넣어주는데 그 프로그램들이 이 하드 속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네, 여기다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일단은 무슨 프로그램이든 들어오면 일단은 메모리 속에 들어가요. 자, 지금 메모리 하니까 메모리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는데 컴퓨터 주 기억할 수 있는 기억장치가 이렇게 메모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쪽에서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입력을 시키면 일단은 얘한테로 들어가요. 메모리한테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메모리가 기억을 했다가 주 기억장치인 이 하드 드라이버 이 속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컴퓨터가 꺼졌다 켜지면은 어떻게 돼? empty가 되죠. 얘는 항상 컴퓨터가 꺼졌다 켜지면 empty가 돼요. 머리가 지워지는 거죠. 백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백지. 자, 그 대신 저기에서 이쪽으로 와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겨줘 가지고 저장이 돼 있는 상태는 컴퓨터를 껐다가 켜도 이 속에 남아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컴퓨터는 항상 하드 드라이버 안에다가 기억을 한다. 자, 그러면 메모리는 기억장치고 얘는 저장장치. 그러면 뇌는 뭐냐? 이것을 또 움직이는 뇌가 있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이렇게 생긴 CPU라는 컴퓨터 속에 있는 CPU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메모리 속으로 들어와서 여기로 저장이 되지만 얘는 뭐 하는 걸까? 말 그대로 뇌예요. 얘가 살아있으면서 모든 걸 총괄하는 거야. 너 여기로 들어가 저기로 들어가 하고 길 안내잡이를 해주는 거죠. 결국에. 예, 우리 뇌하고 똑같아요. 예, 컴퓨터가 켰다가 꺼지면서 불이 깜빡깜빡하고 키보드도 깜빡 한번 하고 얘가 일단은 컴퓨터 파워를 넣는 순간에 얘가 다 점검을 해요. 키보드 너 나와. 모니터 너 나와 하면 모니터에서 탁탁 글씨도 나오고 꺼졌다 켜지기도 하고 해서 얘가 다 체크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 속에 저장되어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너 작동을 해라 해가지고 이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컴퓨터가 이 모든 게 조합이 돼가지고 작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CPU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컴퓨터의 50%는 CPU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CPU도 AMD 회사가 있고 인텔 회사가 있고 뭐 사이렉스도 있고 예전에 이렇게 많았는데 지금 두 개로 양분되는데 AMD 회사와 인텔 회사 두 개로 이제 양분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AMD 거 많이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왜 좀 싸요 그게. 근데 속도는 어떤 것은 뭐 게임 같은 건 빠르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인텔이 보통 여러분들이 집에서 많이 쓰는 델 컴퓨터나 뭐 이런 거 보시면 두 종류로 만들어내는데 보통 가지고 계신 것들은 델 뭐 이런 거 보면은 인사이드 인텔 해가지고 마크 딱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인텔인데 그게 인텔 CPU 같은 경우는 거의 스피드가 일정하게 간다는 거. 그 대신 AMD는 스피드가 가면 갈수록 조금씩 떨어져요. 그러면 어느 걸 사야 되겠어요? 돈을 좀 더 주고라도 인텔 걸 사야 되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컴퓨터 기초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운영체계, 영어로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OS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OS. 그러니까 컴퓨터가 각종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윈도우 또 전문가들이 많이 사용한 리눅스 그 다음에 맥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IT 컴퍼니나 이런 데서 전문가들이 저거 할 때는 우리의 오퍼레이팅 윈도우를 쓰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리눅스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써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윈도우. 그리고 학교 학생들이 많이 쓰는 거 맥. 미국 학교에서는 거의 다가
초등학교죠. 여기 초등학교에서부터 맥을 사용해 애들이. 왜? 도네이션을 잘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걔들이 이렇게 써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점점 커가면서 뭘 사용하죠? 맥을 잘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갈 때 되면 걔들이 초이 쓰는 거 보면은 맥을 거의 애플 컴퓨터를 많이 사요. 그 대신 애플 컴퓨터가 비싸요. 일반 이런 컴퓨터보다 좀 약간 조금 비싼데 그게 비싸니까 뭐가 또 따라붙죠? 컴퓨터 산다고 가지고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오피스도 넣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들이 또 비싸요. 맥 것은. 그 차이예요. 자, 운영체제의 발전은 아까 얘기했듯이 올드 컴퓨터들 때에는 다스 시스템을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뭐 플라피 디스크를 포맷할 때 예전에는 뭐 C 하드 드라이버고 A는 A 드라이버라고 그래요. 플라피에서는. 그러면 A에다가 옛날에 720K죠. 720K짜리 플라피 디스크 플라스틱 요만한 것을 넣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쳐요. 글씨로. 포맷을 한번 엠티를 시키는데 그 당시에는 N9T80이라는 그 부호를 넣어가지고 포맷을 해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다가 그 후에 나온 게 1.44짜리 플라피가 나왔어요. 사이즈는 똑같은데 용량이 배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720p 부호는 N9T80 이렇게 쳐가지고 포맷 A 이게 들어가야 포맷 A N9T80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만 1.44짜리 포맷을 때에는 그게 필요가 없이 그냥 포맷 A, B 이거 드라이브만 지정해주면 됐죠. 근데 그 후에 훗날에 나온 게 뭐예요? 이게 다 없어지면서 CD가 나왔죠. CD가 나오고 지금까지 계속 썼는데 갑자기 이 메모리를 개발을 하다 보니까 USB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저기다 저장을 하면 될 텐데 메모리는 한번 꺼졌다 키면 없어지지만 그게 저장이 안 될까 해가지고 개발이 된 게 USB. 지금 여러분들도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다니는데 USB를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개발된 게 이제 USB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USB는 이렇게 일체형으로 된 것도 있고 앞 양쪽으로 해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러한 USB를 가지고 다닐 거예요. 메모리가 그래서 메모리는 컴퓨터 껐다 키면은 없어진다고 그랬죠. 기억된 게 다시 백지가 되기 때문에 다시 또 기억할 수 있고 이런 식인데 그러면 속도도 빠르고 이게 엄청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저것을 저장은 못할까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바로 이 USB예요. 이제 USB 시간에 되면은 USB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할 때 하겠지만 어떤 USB는 포맷에 따라 이게 다르지만은 어떤 컴퓨터나 어떤 차에서는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신형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게 있겠지만 예전에 약간 올드한 차를 타고 다닐 때는 이게 포맷에 따라서 작동을 안 해요. 자, 여기다 노래를 가지고 왔는데 딱 넣으니까 먹통이야. 네. 그러니까 이 USB가 여러분이 살 때 FAT32 됐느냐 NTFS로 이게 포맷이 됐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작동을 하고 안 하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컴퓨터에다 껴봐 가지고 이게 차에서 작동을 안 하면은 포맷을 체크업을 해 가지고 그냥 제일 안정성 있는 USB 포맷이 FAT32이기 때문에 시스템 C에 들어가 가지고 컴퓨터에다 껴놓고 포맷을 시켜서 FAT32로 바꿔주면 어느 차고 다 노래가 나온다. 그건 나중에 이제 다시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
PC의 운영체제는 처음에 얘기했듯이 다스가 처음에 나와가지고 쳐가지고 A에서 B로 카피해라, B에서 B로 카피해라, 디스크 카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씨로 쳐가지고 하던 다스 시대예요. 근데 다스 시대가 쭉 가다 보니까 그림으로 약간 해가지고 다스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림으로 편하게 찍어가면서 할 수 있게 나온 게 윈도우 3.1이에요. 윈도우 3.1. 그 다음에 한참 쓰다 보면 뭐가 나왔죠? 윈도우 95. 자,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항상 뭔가를 하나 만들어내면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뭐 95, 뭐가 나오고 윈도우 98도 뭐의 세컨 버전이 나오고. 왜? 먼저 만들어 놨다가 그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세컨 버전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없어진 프로그램들도 많아요. 자, 보면 윈도우 95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윈도우 98이 나왔어요. 한동안 윈도우 95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3.1도 좋았었는데 95가 나왔는데 이놈의 95가 문제가 많았어요. 까트다면 문제 일으키고 하다 보니까 1년인가 지나가지고 다시 윈도우 98이 나왔어요. 굉장히 윈도우 98은 수동이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작동을 무지 잘했어요. 그랬는데 후에 98 다음에 2000이 나왔어요. 2000이 나오면서 이제 서버 쪽하고 했는데 안정적으로 2000도 무지 좋았는데 그 바로 뭐가 나왔어요? 윈도우 미라는 걸 얘네가 만들어 놨어요. 근데 문제가 이것도 무지 심각해요. 그러니까 하나 나오면 하나가 안 좋아요. 항상 보면 업그레이드 하는 게. 그래서 윈도우 미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윈도우 7이 나왔죠. 윈도우 7은 또 무지 좋았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자동이야, 전자동. 옛날까지는 그냥 반자동, 수동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윈도우 7부터는 자동이에요. 무지 좋아요, 윈도우 7이. 자, 지금은 윈도우 7이 작년인가부터 서포트를 안 해주죠. 올해인가 올해인가 올해부터 윈도우 7을 더 이상 우리가 서포트를 안 합니다 하고 각 윈도우 7 쓰시는 분들한테는 업그레이드를 더 이상 안 한다고 이메일들이 왔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거의. 그러고 나서 윈도우 8이 나왔어요. 윈도우 8 가지고 지금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윈도우 8은 참 문제가 많은 윈도우예요.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바로 뭐가 나왔어요. 윈도우 10이 지금 현존하는 윈도우 10이 바로 뒤따라가지고 윈도우 10이 출시돼가지고 윈도우 10이 출시되자마자 모든 전 사람들한테 공짜로 줬죠. 다운받아서 쓰라고. 공짜로. 그 후에는 지금 받으려고는 돈 내고 사야 돼요. 이제. 예전에는 장사 속이죠. 장사 속. 일단은 당신들이 받아놓고 다 써라 해놓고 그게 이제 잘못되면은 돈 내고 사야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체제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이 되어온 거예요. 거의 뭐 한 20년 동안에 발전을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윈도우 10까지 온 거예요. 지금 현존까지. 그러니까 윈도우 체제가 이렇게 발전을 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돼요.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래요. 자, 컴퓨터 기초개론 중에서 왜 운영체제가 필요한가? 운영체계는 사용자인 우리가 편하게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놨어. 자, OST 이렇게 운영체계를 컴퓨터 안에다 깔아놓으니까 프로그램 이렇게 여러 가지를 그 속에다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하드 드라이브 속에다가 오퍼레이팅 윈도우 10을 깔았어요. 자, 이놈을 깔고 마우스로 클릭만 해가지고 뭘 사용하죠?
오피스도 사용할 수 있죠. 자, 오피스는 프로그램 1이라고 봐요, 우리가. 자, 또 포로 시합을 갈 수가 있고, 포로 시합 클릭하면 포로 시합이 뜨죠. 그 프로그램 2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프로그램 3는 뭐 게임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넣으면 넣음과 동시에 나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시겠죠? 운영체계는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컴퓨터에서 작동하게 되도록 표준화가 돼야 됩니다. 표준화가. 이거에 맞게.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CPU를 통해 가지고 운영체계를 명령을 내려 가지고 얘를 명령을 내려서 배치 파일 열게 해 가지고 EXE죠. EXE 파일을 클릭을 하면 딱 어때요? 프로그램들이 열려서 동작을 하죠. 그럼 워드도 치고 뭐 사진도 픽스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팅 윈도우라는 이름을 가진 운영체제가 얘들을 다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과거와 현재의 운영체계의 비교인데, 초창기 때의 운영체계에서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윈도우 3.1 다스 체제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기 속에 하드 속에 뭐가 들었나 할 때는 dir 치고 엔터 치면 그 속에 들어있는 그게 딱 나오죠. 책 디스크 S 시스템 하면은 여기에 파일 들고 뭐가 나와요? 용량이 나오고 그랬죠? 그게 이제 글씨도 다 쳐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뭐 글씨도 커서도 파란색으로도 바꿔보고 빨간색으로도 바꿔보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왔다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직접 명령체계를 우리가 두드려가지고 넣어줬다, 컴퓨터 안에. 근데 그 후에 윈도우 95 시대부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스를 뒤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림으로 만들어서 클릭을 해가지고 쓸 수 있게 윈도우 95부터는 이런 시대가 됐고, 시대부터 그 시대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이러한 하드 드라이버가 컴퓨터 속에 장착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두께도 이만하고 무겁기도 한 20메가, 10메가 이런 정도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컴퓨터에 얼마짜리 쓰죠? 1TB, 테라바이트로 나가죠. 근데 테라바이트는 엄청 1000메가에 1000메가. 옛날에는 어때요? 20메가, 10메가짜리 하드를 썼다는 거야. 지금과 옛날과 지금 이 데이터 넣을 수 있는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안에 가득 찬 서류를 다 집어넣고도 남는다는 거죠. 옛날에는 다 못 넣었어요. 왜? 10메가이기 때문에. 10메가면 플라피 1.44짜리 8장 정도 들어가면 10메가는 꽉 차요. 플라피. 그러니까 막 퉁명스럽고 크지만 어때요? 금방 용량이 작으니까 금방 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주 중요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 그리고 많이 안 잡아먹는 것을 그 속에다 넣어놓고 세이브 해놓고 나머지는 플라피를 사가지고 플라스틱 플라피에다 다 저장해가지고 그거 잘못되면 홀라당 날라가고 이런 배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컴퓨터가. 그러니까 지금은 엄청나게 발전된 거죠, 이 컴퓨터가. 그래서 윈도우 95 초창기 시절에는 10메가, 20메가를 출발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전국구로 놀던 게 40메가짜리가 전국구로 놀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거기에서 조금 돈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80메가짜리를 샀어요. 맥시멈 80메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40메가, 80메가, 20메가 이거 가지고 컴퓨터가 니 거 좋은 거구나, 나쁜 거구나, 그 당시에 그걸로 가렸어요. 그 당시에 뭐 메모리는 신경을 못 썼어요. 하드만 저거 했지.
그 당시에는 메모리도 기껏 해봐야 케이블 나갔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다가 이제 메모리가 스틱이 나오면서 1메가 520K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껴가지고 사용하다가 지금은 어때요? 미니멈 16기가를 갖다가 넣죠. 16기가. 네. 그러니까 메모리 걱정 없고 굉장히 잘 돌겠죠. 그 차에. 그리고 메모리도 메가헬즈가 예전부터 조금 이렇게 올라가지고 지금 667MHz, 1024MHz 이렇게 나가는 얼마나 스피드가 빨라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팍팍 도는 거예요, 그게. 자, 운영체계의 선택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운영체계는 시중에 베스트바이나 프라이스나 이런 데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구입하는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잘 구입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구입하는 걸 잘 못 봤어요. 웬만하면 친구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좀 줘 해가지고 이렇게 쓴다든가 하늘로 날아다니는 것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운영체제는 웬만하면 하나 정도는 가지고 쓰는 것도 좋아요. 돈 내고. 그래야 이 사람들도 개발을 해서 먹고 사니까. 근데 거의 제가 아시는 주변 분들은 사가지고 쓰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 네. 그리고 이제 그걸 못 하니까 가지고 와요. 깔아주십시오. 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웬만하면 운영체제 정도는 하나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자주 가시는 분들. 왜? 내가 컴퓨터를 하나 지금 오늘 샀어요. 그러면 쓰다가 어떻게 되죠? 윈도우가 잘못되죠. 그러면 다운을 다시 받아야 돼요. 아니면은 그 델 같은 거 경우는 거기 넘버가 있어요. 서비스 넘버. 거기 들어가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보통 처음 오시는 분들은 좀 귀찮아요, 이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귀찮고 하니까 그냥 사가지고 집에서 하는데, 컴퓨터가 잘 되던 컴퓨터가 한 6개월이나 7개월 정도를 쓴다고 치면은 어떻게 돼요? 점점 늦어져요. 자, 왜 늦어지냐? 여러분이 컴퓨터를 가지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 가면 액티브엑스를 받는다든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찌꺼기가 자꾸 따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렇게 계속 가면은 찌꺼기가 쌓여요. 그렇게 되면 컴퓨터가 점점 느려지고 또 이상한 사이트나 어디 잘못 들어가가지고 바이러스가 따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일부러 씹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에는 스파이웨어, 장사하는 놈들 스파이웨어 같은 게 묻어들고 하면 지워도 안 지워져요. 아무리 해도. 그러면 윈도우를 새로 깔든가 바이러스 프로그램에 의존해가지고 허닥허닥 안 되면 이제 싹 깔아 넘기고, 어떤 사람은 하드 드라이버 안에 섹트가 있는데 섹트가 나가면 하드 드라이버도 못 써요. 포맷을 노 포맷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고치려고 이렇게 하는데 노 포맷도 안 되고 하면 하드를 통째로 바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자꾸 찌꺼기가 묻어 들어오니까 굉장히 슬로우가 되는 거예요. 자, 컴퓨터는 하드 드라이버가 100%인데 50%를 지나가 가지고 75%가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스피드가 떨어져요. 점점 풀로 차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들은 1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해 가지고 윈도우가 들어가 가지고 이거 좀 쓰는 데는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프로그램들을 넣으면은 이제 10기가 얼마 이렇게 들어가면 보통 80기가 50에서 그 정도를 잡아 먹는데, 그거 가지고 계속 5년을 썼는데도 보면은 얼마
용량이 얼마 안 가지고 간 사람이 있어요. 왜? 그것만 가지고 쓰니까. 더 안 집어넣고. 그런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이제 쓰다 보니까 인터넷 같은 데 접하면서 거기서 찌꺼기가 묻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컴퓨터가 자꾸 슬로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컴퓨터가 느려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컴퓨터를 싹 지우고 새로 윈도우를 깔아주면 어떻게 되겠죠? 날아다녀요, 다시. 컴퓨터가 무지 빨라져요. 왜? 찌꺼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컴퓨터를 써가지고 나 1, 2년 동안 그냥 쓰고 있는데 컴퓨터가 느려 하는 사람들은 한번 깔아볼 만해요. 올드 컴퓨터 가지고 요즘 뭐 쌩쌩 날아다닐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전에 쓰던 초창기 때 쓰던 그 속도 어느 정도는 따라 복구가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운영체제가 가지고 계시면 넣고 포맷을 싹 지운 다음에 다시 운영체제를 넣어가지고 사용하면 컴퓨터가 굉장히 빨라진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컴퓨터의 주변기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컴퓨터 딱 보면 마더보드 중앙에 CPU, 이런 CPU가 아까 뇌라고 그랬죠? 이런 CPU가 있어요. 사람의 뇌와 같은 역할로 프로그램을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하는 중앙장치예요. 중앙장치. 얘가 스피드가 더 좋은 것은 어떻게 되겠죠? 스피드를 굉장히 빨리 처리하지만 얘가 스피드가 느리면 늦어지는 거예요. 네. 그의 이름이 CPU다. 얘 이름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 컴퓨터 우리 뒤에 보면 이 라인이 컴퓨터 여기다 끼는 VGA 라인과 DVI 라인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DVI 라인이 없는데 두 가지가 이 TV 뒤에 꽂게 돼 있어요. 어떤 예전 텔레비전은. 요즘에는 뭐가 있죠? 여기에 HDMI라고 해가지고 팟이 있는데 이 팟이 이 컴퓨터로 들어가죠? 그러면 사운드와 그래픽이 같이 나와요. HDMI는. 그러니까 요즘에 스마트 TV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HDMI 케이블로 해가지고 지금 PPT를 띄워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얘가 그래픽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그래픽카드. 아시겠죠? 아까는 CPU, 뇌. 얘는 얼굴이나 마찬가지 얼굴. 그러니까 화면을 구성하는 그래픽을 담당하는 애예요, 얘는. 딴 걸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2D냐, 3D냐. 그런 거 그래픽을 처리하고, 이게 지금 본체의 내장형인데, 별도로 외장형도 있다, 요즘은.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아까 보셨던 메모리가 있는데 얘는 기억하는 기억장치. 그러니까 데이터가 들어오면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일단 들어오면 여기에 저장이 돼가지고 얘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드로 보내 이렇게. 그러니까 컴퓨터가 꺼졌다. 그러면 하던 걸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 대신 하드에 들은 건 안 잊어버리죠. 왜? 얘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컴퓨터 꺼진 얘는 저장을 못해요. 얘는 그냥 둘이 얘기할 때는 영수야 하고 이렇게 알고 다 하는데 컴퓨터가 딱 전원이 나가는 순간 얘는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거 기억을 못 얻는 거지. 그래서 일시적으로 프로그램 등을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억 공간이다. 얘가 이 칩들이. 그래서 요즘 어디서 제일 많이 만들죠? 삼성에서 제일 많이 만들어요. 자, 용량이 크면 클수록 성능이 향상이 된다. 아시겠죠? 컴퓨터가 전원이 나가면
이 속에 있는 저거는 저장이 안 된다. 그거. 자, 컴퓨터가 올드인데 이걸 갖다가 큰 놈을 갖다 낀다고 해서 좋아지냐? 그건 아니다. 그 컴퓨터의 재원을 보고 설명서나 사용 그 매뉴얼을 보고 거기에 맞는 컴퓨터 이 핀도 다 틀려요. 128핀 뭐 아니면 뭐 72핀 해가지고 핀도 틀리고 여 가운데에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이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컴퓨터가 몇 메가짜리인지 DDR 후원지 뜰인지 그 표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표에 보시면 거기에 써 있어요. 내 컴퓨터가 뭔가 하고 그 모델 넘버를 보고 사야 된다. 아시겠죠? 아무거나 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메모리는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메모리는 뭐 하나에 1메가짜리 4개가 들어가서 4메가만 쓸 수 있는 컴퓨터인데 거기다가 2기가짜리를 갖다가 4개를 끼니까 어때요? 8기가가 됐죠. 그럼 더블인데 무지 빠를까요?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메모리가 뭐 667메가짜리인데 하나는 맥시멈으로 내 컴퓨터에다 낄 수 있는 게 뭐 533하고 667이 두 개가 낄 수가 있어. 근데 먼저 껴있던 게 533이에요. 자, 533하고 슬롯이 4개가 있는데 뱅크 제로, 뱅크 1, 2, 3 이렇게 나가요. 뱅크라는 것은 끼는 데를 얘기해요. 메모리 끼는 데. 자, 그러면 0, 1, 2, 3가 나가는데 여기에 메모리가 하나 껴져 있었겠죠? 처음에. 자, 이렇게 2개가 껴져 있어요. 뱅크 1, 0, 2. 왜 그러냐면 얘하고 형제고 얘하고 형제예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여기다 끼던가 아니면 여기다 2개를 끼던가 이런 식으로 끼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533MHz짜리가 껴져 있어요. 얘는 677. 근데 처음에 사올 때 533이 껴져 있었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이것도 맞아. 그렇겠죠? 533은 제조사에서 그 당시에 싼 걸 껴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677짜리 더 빠른 스피드 것이 여기에도 내 컴퓨터에 맞네. 찾아보니까. 근데 이베이에다 딱 찾아보니까 싸. 그래가지고 사왔어요. 일단 여기다 끼려고 2개. 그 빈 공간에다. 그래가지고 677짜리 2개를 샀는데 533하고 677을 2개 번갈아가지고 껴있는데 이놈 새로 산 걸 여기다 낀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럴 때는 677 이게 533으로 변해요. 절대 677로 읽지를 않아야 돼요. 낮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낮은 쪽으로.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533 얘를 과감하게 빼놓고 똑같은 4개를 사가지고 4개를 껴야만이 677MHz 빠른 스피드로 변하는 거예요. 차라리 얘를 2개를 빼고 얘 677 2개를 껴야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4살짜리하고 10살짜리하고 같이 노는데 10살짜리 만들려고 이렇게 해보니까 걔도 같이 껴지니까 걔하고 놀라고 하면 걔 눈높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걔가 눈높이는 못 되잖아. 그러니까 어른이 애들 눈높이로 가버리는 거예요. 국약색이 되는 거죠. 결국에.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걔가 절대 어른은 못 되잖아. 어른은 애가 될 수 있잖아.
그렇게 따지면 빨라요. 그러니까 항상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어도 같이 끼면은 아래로 내려간다. 아래로. 아시겠죠? 메모리는 항상 그래.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고 구하려면 풀로 채우려면 667 4개를 사가지고 끼던가 아니면 그냥 533을 끼던가. 그러면 충분히 빨릴 수 있다는데 이걸 끼지 누가 이거 끼겠어요? 메모리 값도 그다지 뭐 비싸지도 않은데. 아시겠죠? 메모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 다음 그리고 하드 드라이브, 하드 디스크는 하드 드라이브라고도 하고 하드 디스크라고도 하는데 왜 디스크라고 하냐? 플라피도 디스크라고 한다 했죠. 플라피. 돌아가는 플라피. 그 안에가 동그랗게 해가지고 플라피라고 그러는데 하드 드라이버를 이렇게 뒤쪽에 보면 기판이 있어요. 이렇게 기판. 근데 이제 여기에는 점퍼라고 해가지고 마스터냐 슬래브냐 이렇게 구별이 돼 있어요. 보통 이제 마스터에다 놓고 쓰는데 보통 여러분이 그 마스터를 가지고 그 구별하기 어렵다 보면 그냥 케이블 셀렉터에다 다 놓고 끼면 걔네가 직접적으로 알아서 하는데 예전에는 마스터를 꼭 지정을 해줘요. 예전 건. 요즘은 지금 이 스타일도 ID 스타일인데 요즘은 ID 스타일이 어떻게 됐죠? 사장이 됐어요. 안 나와요. 핀으로 약간 작은 핀으로 꽂을 수 있는 사타라고 해가지고 사타 1, 2, 3 해가지고 요즘은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그런 테라바이트짜리를 쓰기 때문에 옛날 스타일은 다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을 이렇게 뜯어보시면 디스크가 있죠.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야. 여기에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데 초당 이게 도는 스피드가 7200rpm. 그럼 초당 7200 저희가 돈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축 바늘처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딱 잡아주는 게 있어요. 바로 이건데 얘가 여기에서 자력에 의해 가지고 전축판처럼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다 글씨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레코드처럼 쓰느냐? 그건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레코드를 어떻게 쓰죠? 레코드판은 둥글죠? LP판이나 CD나 똑같은데 넣으면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돌고 가죠. 그렇지만 얘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읽어요. 이런 식으로. 1 섹터, 2 섹터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읽는다. 그러니까 북벅 그러는 거죠. 하드 드라이버는 레코드판하고 달렸다 도는 게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읽기 때문에 네. 그래서 프로그램의 하드 드라이버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메모리에 비해서 용량이 월등히 크다. 요즘은 1TB, 2TB, 3TB 막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막 저장 용량 공간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건. 그리고 컴퓨터 파워를 꺼도 어떻게 되죠? 데이터가 그냥 남아있다. 아까 메모리는 컴퓨터 끄는 순간에 없어진다 했죠. 그래서 컴퓨터가 점점 사용하는데 굉장히 자꾸 한 이틀 썼더니 컴퓨터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컴퓨터를 새로 샀는데 그것을 막 3일이고 4일이고 한 달이고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 안 끄고. 특히 약국 같은데 약국에서는 꼭 그런 저희가 많아요. 그냥 켜놓고 가면
그림 나오고 왔다 갔다 하고 계속 밤새도록 돌고 또 가가지고 툭 쳐가지고 또 일하고 하다 보니까 한 2달을 그냥 썼대요. 그랬는데 갔는데 약을 내가 살러를 갔어요. 그랬더니 한참 기다리래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컴퓨터가 샀는데 굉장히 느려요. 근데 왜 새로 산 컴퓨터가 그렇게 늦습니까? 했더니 저도 모르겠어요. 점점 컴퓨터가 느려가지고 엄청 기다려야 돼요. 그래 그런 줄 알아요? 이 메모리 용량이 꽉 차기 때문에 컴퓨터가 굉장히 느려지는 거예요. 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안에 있는 것을 없애줘야지. 얘도 3, 4개월을 썼으니 그게 꽉 차가지고 막 저도 머리가 돌을 지경이지 얘도. 그걸 비워줘야 되는데. 컴퓨터 한번 껐다 켜봐요. 껐다 키니까 막 요즘 신형 컴퓨터니까 막 어때요? 날아다니겠죠? 그렇게 되는 거야. 굉장히 빨라지는 거지. 이게 꽉 차면은 컴퓨터가 슬로우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어느 정도 썼으면 껐다가 키던가. 이게 바로 뭐냐? 귀차니즘. 귀찮아서 못 끄는 거야. 자기가 귀찮으니까. 근데 항상 컴퓨터 앞에 가면은 시간 적으면 껐다가 다시 키는 게 좋지. 계속해서 놔두는 건 전기세도 나가죠. 컴퓨터 데스크탑 같은 경우 파워가 얼마예요? 700W에 700W, 뭐 500W, 350W, 뭐 예전 것은 350W 이렇게 하는데 전기세 350W 애들이 키면 전기세 많이 나와 하시면서 여러분 키고 이거 다니실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전기가 계속 돌면 소모가 되든 파워가 나가든 훗날에 나갈 거 아니에요. 빨리 고장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퍼스널 개인 컴퓨터 같은 경우는 끄고 다니는 게 좋다. 안 쓸 때는. 그래야 꺼졌다 켜지면 메모리가 empty가 돼가지고 컴퓨터도 빨라지고 여러분이 쓰시다가 5시간을 썼다. 근데 자꾸 컴퓨터 애들이 게임하고도 늦어지고 하니까 그럴 때는 한번 껐다가 키세요. 그러면 다시 빨라지니까. 아시겠죠? 자, 메모리에 비해 용량이 하드드라이브는 월등히 용량이 크고 그리고 메모리는 껐다가 키면 데이터가 사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하드드라이브는 절대 저장된 것은 영구히 안 없어진다. 하드가 나가기 전에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D롬 드라이브는 요즘 컴퓨터에는 어떤 컴퓨터는 붙어 있는데 어떤 컴퓨터는 CD롬이 없습니다. 이제 얘도 점점 이제 사장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CD 만들어 가지고 차에서 들으려고 막 거기다 노래도 가가지고 막 레코딩 해가지고 듣고 했는데 영상도 우리가 만들어서 DVD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때요? 요즘 안 쓰죠. 왜? 왜 안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DVD가 왜 죽어요? 바로 USB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USB. 이 USB가 예전에는 무지 비쌌지만 요즘은 무지 싸요 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죠. 이 메모리 만드는 사람들이 도대체 얘는 파워만 껐다 키면은 없어지는데 여기다가 저장하는 방법이 없을까? USB 얘를 갖다 뜯어보면 그 속에 칩이 있어요. 칩. 이런 칩. 칩이 거기 있어가지고 저장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메모리가 발전돼서 USB가 됐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 USB는 안 없어진다. USB도 어때요? 2.0이 있고 3.0이 있죠? 스피드가 빠른 거. 2.0은 싼 대신에 3.0은 약간 비싸죠. 예전에는 무지 비쌌어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좋아가지고 더 좋은 게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싸요. 다량으로 찍어내니까. 그 대신
USB는 다 좋은데 물에는 약해요. 물에다가 하면은 만지지 말고 그냥 2, 3일 동안 말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름 있는 걸 사야지 중국제 이름 없는 거 사면 어느 날 갑자기 딱 넣는데 에러가 난다든가 뭐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얘가 작동 컴퓨터에다 꽂아가지고 내가 실수했네 하고 탁 뽑지 말고 그냥 놔둬야 돼. 다 들어갈 때까지. 괜히 뽑건 그냥 작동하고 있는데 뽑는다 그러면 얘 잘못하면 나가요. 백발백중으로 거의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저장 장치에 문제가 있는데 그걸 쓰다 가려고 하지 말고 들어가. 취소를 누르면 뭐 취소가 나오면 오케이인데 그냥 뭐 뺀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저 고장 난다는 거. 자, 그래서 CD나 DVD 등은 읽거나 저장하기 가능한데 요즘은 거의 안 쓴다는 거. 아시겠죠? USB 때문에 사장이 된다 지금. 지금 거의 95% 사장됐어요. 이 CD로. 자, 컴퓨터의 활용 사례는 뭐 여러분이 뭐 컴퓨터 많이 사용하니까 다 알잖아요. 영화도 보고 인터넷도 하고 자료 수집도 하고 뭐 워드 프로세싱도 하고 이런 걸 한다 그 얘기예요. 인터넷 뭐 이런 강의도 이렇게 집에서도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컴퓨터를 활용한다. 자, 인터넷과 이제 디지털 정보화인데 인터넷에 가가지고 음악도 다운로드해서 들어보고 커뮤니케이션, 화상 채팅, 사진, 동영상 이런 것을 갖다가 정보를 교류를 할 수 있다. 컴퓨터 가지고. 그리고 블로그 카페도 가고 쇼핑몰에서 아마존닷컴 뭐 가가지고 드레스를 산다든가 아니면 집에 뭐 필요한 거 마켓도 보고 해가지고 다 딜리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화가 됐다. 자, 내게 맞는 컴퓨터를 고르기인데 자기의 용도가 무엇이냐. 보통 집에서 그냥 나는 뭐 빠른 거 필요 없어요. 미국 애들 윈도우 95 써요. 어떤 애들은 95. 나 빠른 거 필요 없어. 그런 거 써요. 천천히. 웹 서핑 뭐 그다지도 별로 없다고 뭐 얘기하니까 그렇게 써요. 근데 애들이 있는 집은 그게 달라요. 왜? 게임을 해야 되니까. 지 친구들하고 게임해야 되는데 컴퓨터 꽂으면 놀 수 있겠어요? 어떤 애들은 컴퓨터 사준 지 한 1년 되는데 이 그래픽 카드를 딱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려놔요. 그럼 컴퓨터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래픽 카드 까맣게 나오죠? 엄마 컴퓨터 고장났어. 어떤 분이 컴퓨터를 좀 봐달라고 해서 그 집을 가방을 들고 가봤어요. 그래서 딱 뜯어가지고 보니까 그 아들이 딱 들어 올려놓은 거예요. 네. 그러면 전기가 여기 안 통하는데 이게 꽂아가지고 전기가 통해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놨으니까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까맣죠? 까맣게 안 나오죠. 컴퓨터가 고장났다는 거죠. 가서 보니까 눌러가지고 켜보니까 딱 나와요. 그래가지고 지 엄마한테 얘기한 거, 너 이리 와봐. 너 이거 네가 그려놨지? 그러니까 아저씨 씨 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알았어. 그래놓고 컴퓨터를 봤어요. 그랬더니 뭐 그런 대로 쓸 수 있어. 그래서 이건 아빠가 쓰고 쟤는 컴퓨터가 이게 올드됐으니까 하나 사주세요 해가지고 그 당시에 사준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늦은 컴퓨터를 사용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잘 감안을 하시고 알아서 사주시던가 아니면은 그냥 또 그래 그 고치려고 하면 그 돈이에요. 돈. 그것도 윈도우 한번 깐다 아니면 봐달라 하면 그 사람들이 뭐 그냥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한 한 그렇게 자기에 맞는 사양을 적어야 되는데 보통 이건 옛날에 모니터 17인치 이상인데 지금은 25인치 이상이에요. 25인치. 25인치 이상은 돼야 그래도 괜찮다. 그리고 CPU는 i7
항상 모든 CPU는 3.0 이상이 돼야지 2.5 이런 거 쓸 필요 없어요. 조금 비싸더라도 3.0 GHz 이상을 샀어요. 항상. 손해 안 봐요. 그리고 메모리는 기본이 8기가. 8기가. 요즘은 미니멈 8기가예요. 현재 시중에 나와서 쓰는 게. 뭐 4기가 이건 안 돼요. 아니면 16기가로 요즘은 뭐 어떤 사람들은 16기가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메모리는 무조건 8기가 이상.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뭐 알아서들 써야지 이것은 어떻게 못해요. 왜 그러냐면 천차만별이니까. 그리고 컴퓨터를 사면 다 나와야 알아서 지하니까. 지금 이런 것은 그렇다는 건 얘기하는 거니까. 뭐 하드 드라이버는 기본 1TB. 여기에다가 요즘은 뭐가 있죠? SSD가 있죠. SSD. SSD는 뭐예요? 이런 메모리 카드가 USB로 발전돼서 USB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저장시키는 하드. 무지 빨라요. 내 컴퓨터가 굉장히 올드원이다. 그거 갖다가 껴요. 그럼 무지 빨라요. 자기 컴퓨터가. 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주변 기기인데 USB 메모리, 디지털 카메라, 프린터 해가지고 화상 카메라에 복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가 오늘 한 기본 컴퓨터 베이직으로 첫 번째 컴퓨터의 구성을 한 거예요. 자, 전 시간에 잠깐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전 시간에 B샵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여기 B샵. B샵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B샵에서 가기 전에 들려도 되고 이제 포인트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이 B샵은 395번을 타고 지금 이제 9월 마지막 주나 10월 첫째 주에 가야 제일 좋아요. 저도 10월 첫째 주에 갈 예정인데 10월 첫째 주가 제일 좋고 전 시간에 여기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이 B샵에 뭐 빵집도 설명했고 한데 자 B샵에 이제 가면은 B샵을 지나면서 우측에 Y 마운틴이라고 있어요. Y 마운틴. 근데 조금 한참 가야 돼. 산 꼭대기까지 가야 되니까.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지구상에서 굉장히 제일 오래된 나무.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최고 오래된 나무를 전 흩어진 데에서 갖다가 여기다 갖다 이렇게 심어놨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나무예요.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나무가 4,900년 된 나무인데 표지판 없어요. 절대 여기 가면. 그냥 이렇게 나무만 있어요. 맨 돌이야, 돌 주위에. 그리고 표지판도 없어요. 왜? 이렇게 생긴 건 다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969살이 됐는지 4,900년 됐는지 그걸 몰라요. 이게 메두살레라는 그런 성경에 나오는 메두살레 있죠. 메두살레. 그런 저건데 메두살레는 성경에 969세 약 1000살까지 산 걸로 돼 있어. 1000살. 근데 얘들은 이 메두살레 나무는 굉장히 더디게 성장을 조금씩 하기 때문에 3cm가 100년 자라는데 3cm가 자라는데 3cm 이 나무가. 네. 그러니까 이 나무를 보실러 여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보실러 가시려면은 B샵 나와가지고 맘모소 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Y 마운틴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Y 마운틴 이렇게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Y 마운틴으로 가다 보면 여기 꼬부라지는 요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B샵 제가 좀 아까 빵집 얘기했죠. 어? 거기에서 이제 가면 이렇게 꼬부러져서 나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서 직진으로 가세요. 꼬부라지는 데서 꼬부라지지 말고 거기는 꼬부라지면 어디로 가죠? 맘모스로 가죠. 395번. 395번이 아니고 여기는 6번 도로로 꼬부라져요. 이 산 쪽으로. 우측 산 쪽으로. 직진을 해가지고 꼬부라지면 여기에 뭐가 있냐. 기차, 마차 이런 역 같은 게 있어요. 뮤지엄이 있어요. 애들한테는 무지 애들이 좋아할 거라면 여기에 가서 보고 아니면 내려올 때 보던가 천상 내려와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요. 그래가지고 쭉 가가지고 여기를 구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이마운틴으로 올라가면 돼요. 아시겠죠? 와이마운틴 들어가는 이 산 여기로 올라가는 데이기 때문에 여기란 말이에요. 지금 와이마운틴 올라가는 데가. 그러니까 아래쪽에 이런 뮤지엄이 있으니까 거기를 들려서 가라 그 얘기예요. 자, 그 주변에 보면은 지금 현재 여기가 비숍인데 요 근처에 다 있어요. 가기 전에 세코이아 있죠? 휘트니산 있죠? 미국에서 제일 높다는 휘트니산. 그 다음에 가기 전에 입구에는 데스밸리가 있어요. 그리고 컨빅터 레이크 있죠? 그 다음에 맘모스 레이크, 준 레이크, 그리고 모노레이크, 소금 이렇게 기둥으로 해가지고 돼 있는 모노레이크 보고 요세미트로 넘어가서 프레즈노로 해가지고 프리웨이 타고 다시 집으로 오시면 그게 루트예요, 루트. 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내가 전 시간에 빼먹은 게 어디냐. 이 휘트니산, 그러니까 395번 타고 우리가 비샵으로 가기 전에 왼쪽으로 휘트니산 아래에 이 휘트니산 아래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롱파인이라는 데에서 가다 보면 롱파인에 대해서 지금 그걸 빼먹어서 그것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이게 롱파인인데 뒤쪽에는 미국에서 제일 높다는 휘트니산이 있어요. 거기 가면 롱파인에는 그 조그마한 소도시인데 그냥 길 선상에 있어요. 근데 이 산에 어때요? 다 눈이 와 있겠죠? 여기 등산객 무지 많아요, 여기도. 근데 여기에서 가다 보면 어디가 있냐면 롱파인에서 알라바마 힐스, 알라바마 무슨 또 알라바마예요, 갑자기. 뭐 그 노래도 있잖아. 나의 고향 알라바마 하는 그 알라바마. 거기 알라바마가 아니고 휘트니산 아래에도 알라바마 힐스가 있다. 근데 뭐가 있느냐? 사진 찍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아치가 있어요. 여기 아치. 아마 올라가지 말라는 문구도 없고 뭐 어떤 사람은 올라가 사진 찍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바위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알라바마 힐 해가지고 이런 데가 있어요. 이렇게 저녁까지 기다리면서 뭐 여기 가서 사진 찍어도 되니까 그래가지고 여기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아, 이런 데도 있었어. 그거. 이게 이스턴 로드 트립이라고 해가지고 롱파인에서 그 휘트니산 아래쪽으로 들어가다가 다시 라이턴 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다시 라이턴 해가지고 또 랩턴에서 거기에요. 그 에리아를 차 타고 돌아다니는데 거기도 방대한 지역인데 거기에 가면 아치가 있다. 자,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사람 모양의 누군지는 몰라요. 누가 페인트를 이렇게 칠해가지고 예전에 이런 식으로 여자 모양인데 지금은 이빨 모양을 다르게 해가지고 찍어놨는데 여 위에 올라가가지고 사진도 찍어도 돼요. 여기는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도 다 찍어요. 여기 이
코 구멍 주변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사진을 찍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지나가지고 가면 이제 이러한 아치가 있어서 시에라 저 산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도 굉장히 좋고, 어떤 사람은 기분 좋다고 올라가서 사진 찍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무너지는 건 아니니까. 또 하지 말라는 저것도 없고. 지금 이쪽 시에라 이 산맥도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찍을 수가 있고, 지금 이 아치를 이렇게, 여기는 비틀린 아치예요. 약간 그냥 둥근 아치가 아니고 약간 비틀렸어요. 자, 309도를 따라가지고 가다가 거기에서 1마일 정도만 위로 올라가면 마운틴 휘트니 마운틴이죠. 휘트니 마운틴 베이스 캠프인 롬파인 마을이 나타나요. 비샵을 가다 보면 롬파인이 나와요. 처음에 거기에서 위트니 포탈 로드로 좌회전. 여기서 갈 때는, 나올 때는 라이턴이겠죠. 그래가지고 이 거대한 이 산으로 가는 거예요. 쭉 가다 보면 다시 길이 나와요. 거기서 국토관리청 알라바마 힐 해가지고 국토관리청 마크 역삼각형이죠. 이게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표지석이 나오는 대로 가면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옛날 남부 출신들, 남군이지, 남군. 북군, 남군, 남북전쟁 때 남부 출신 채광군들이 여기 와가지고, 그 남북전쟁 때 침몰한 그 전함, 배, 그 이름을 따가지고 여기 그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이름을 딴 거래요, 그게. 그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강 알라바마 힐이 그래서 그 침몰한 배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었다. 알라바마 힐스라고. 자, 여기 지금 현재 표지석이 있는 데서 우회전해서 모하비 플랫 로드라고 나와요. 자, 그러니까 395번이 여기에요. LA 쪽에서 가면 이렇게 가겠죠. 롱파인을 지나자마자 레프턴이고, B샵에서 나오면 가다가 롱파인 들어가기 전에 136번으로 꺾어지면 돼요. 자, 여기는 이 트레일은 3000m 이상 솟아 있는 14505 휘트니산. 미국에서 제일 높다. 그냥 가면서 감상하시면 돼요. 눈도 와 있고 오니까. 자, 지금 여기가 지금 파킹장인데, 파킹을 해놓고 이제 걸어가서 보는 거예요. 아치를. 네. 그러니까 둥글둥글하고 뭐 별로 형형색 색색으로 이렇게 기묘하게 생긴 동굴이 아니고 바위가 많기 때문에 사진 찍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데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볼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자, 10분 정도 이렇게 걸어가면은 트레일이 끝나는 데에 이런 아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런 아치보다 이렇게 뒤틀린 아치보다 모비우스 아치라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긴 아치는 그렇게 안 부르는데 약간 뒤틀렸다. 이렇게. 멋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진을 여러분이 가면 시에라의 저기 휘트니산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찍어도 되고 하니까, 찍어요. 여기가 왜 유명하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영화를 여기서 많이 찍는데, 지금 이 모습이 어디에 나왔느냐? 2008년도에 미국 국립공원 연간 회원들 그 표지사진에 나왔어요. 이 사진이. 그래서 이게 유명해요. 2008년도 표지사진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또 뭐라고 부르냐면,
뭐처럼 생겼죠? 컵에 머그컵에 잔처럼 생겨서 머그 이렇게 손잡이, 네. 손잡이 같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메비우스의 띠, 네. 띠처럼 보인다. 손잡이, 머그컵, 손 이렇게 넣는 머그컵 있죠? 컵, 그거 비슷하다. 자, 얘가 왜 여기서 나와? 아이언맨 얘가 여기에 있는데 왜 여기서 나올까? 영화 촬영을 여기서 했어요. 자, 영화에 나오는 아이언맨 시리즈 주인공인데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사람은. 자, 1편에서 아프가니스탄 장면을 여기서 다 찍었어요. 여기서. 네. 그리고 1920년대부터 지금까지 100편 이상을 여기에서 영화를 다 찍었어요. 그래서 TV 시리즈 촬영 장소로 여기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걸 했어야 되는데 마지막 시간에 이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좀 걸려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서부 영화들 말고는 지금 영화는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 거기에도 여기가 등장을 해요. 트랜스포머, 그것도 여기가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아이언맨, 스타트랙 다 여기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기에 가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사진을 찍어봐라. 어디? 알라바마 힐 롱파인에 있다. 자, 아까 그 여자 스타일의 얼굴은 누가 그렸는지는 몰라도 눈썹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바뀐 거죠. 그림이. 누가 그리는지는 모르겠고 주민이 거기 주민들이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의 그 얼굴 입구에 사진이 돌에다가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절대 가가지고 돌이나 이런 데다가 낙서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거. 자, 이상한 돌들이 여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근처 차로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가면 좋은데 승용차는 약간 불편할 수도 있어요. 밴이면 모르는데 뭐 승용차 타고 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가가지고 보세요. 예전에는 이 별도 없었는데 요즘에는 별까지 이렇게 추가가 됐으니까 옛날에는 초창기 때는 요랬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변했다가 지금 현재는 왼쪽 눈에 별까지 추가돼 가지고 그림이 이렇게 혓바닥도 내밀고 있다. 가시는 길은 나 같은 경우는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가는 데가 3시간 11분 걸려요. 395번으로. 여러분은 여기서 간다 보면 한 50분 정도를 여기다가 플러스를 해야 되니까 약 4시간 천천히 가고 뭐 좀 하면 4시간 잡을 텐데, 자, 여기 알라바마 힐스가 여기에 있어요. 자, 여러분이 가시는 비샵은 여기고, 와인 마운틴 아까 얘기는 나무가 전 세계적으로 오래된 데는 와인 마운틴은 여기, 맘모스 레이크는 여기. 요 선상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킹스 캐년.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세코야 압박. 반대편으로는 데스밸리. 여기가 데스밸리예요. 아시겠죠? 데스밸리를 통해 가지고 라스베가스로 가실 분들은 그렇게 가면 되고. 자, 395번에서 아까 어떻게 하라겠죠? 레프트. LA 쪽에서 오시는 분은 레프턴, 라이턴 하라고 그랬죠? 이쪽에서 가는 분은. 자, 여기에서 위트니 마운틴 쪽으로 가다 보면 레프턴이 되겠죠? 레프턴에서 쭉 가면 어디가 나와요? 첫 번째 들어가는 데는 루드캔이라는 캐년 로드예요. 로드캔. 쭉 가면 직진하지 말고 여기에서 터를 크릭 로드에서 라이턴.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직진을 하면 롱파인, 다시 저 롱파인 시내로 나가는 쪽이니까 거기 가지 마시고 꼬불꼬불하니까 그냥 다시 나와서 395번으로 나오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선셋 드라이버로 가시면 턴더 클라우드 랜이 있어요. 거기서 다시 라이턴. 그래가지고 들어가면 샤허 애비뉴 끝까지 가면
거기가 알라바마 힐이에요. 멀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가볼 만한 데니까 그래서 내가 지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해주니까 이왕에 비샤까지 가셨을 적으면 이 세 군데를 빨리빨리 돌아보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 오래된 나무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은 이 비샤버그 여기 두 군데만 가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사진을 한번 찍어가지고 가져와서 한번 보여주기 바라요. 그동안 배운 게 있으니까.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늘 여기까지.